네, 반갑습니다. 챌린지 참가자 여러분. 드디어 이 동영상이 마지막 동영상이겠네요. 물론 제출 전에 마지막 동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이메일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한테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이제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해서 오늘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정을 얘기하면 오늘 자정까지 해서 리더보드가 계속해서 공개가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오늘 자정까지 올리는 성적들은 여러분 모두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자정이 넘으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리더보드에 점수를 올릴 수는 있는데 그 결과가 남들 결과를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리더보드에 점수를 올리는 건 가능하지만 그 결과들은 우리만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은 거기에 계속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등수가 바뀌고 리더보드의 성적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밸류에이션 할 팀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참가했는지도 뭐 참가 확인서 같은 것도 그 리더보드에 뭐 성적이 제출돼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챌린지 마지막은 8월 20일이 될 거고, 다시 말해서 오늘 저녁 그 자정 이후에 한 사흘 정도가 남아 있는 거죠. 그동안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8월 20일이 딱 돼서 자정이 되면 그 전까지 모든 코드를 제출해야 돼요. 그 이후에 제출된 코드는 당연히 안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한동안 검증 시간이 될 텐데 이 검증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만든 네트워크 트레이닝 하는데 뭐 열흘이 걸린다고 하면 누군가가 우리는 그런 네트워크를 적어도 뭐 15팀 플러스 알파 정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여러 대 컴퓨터를 동시에 돌리더라도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현재 목표는 가을 학기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는 게 목표인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제출 방법은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우리가 선호하는 방법은 첫 번째 옵션이에요. 여러분이 코드를 제출해서 SSIM 결과, 최종 결과랑 코드를 제출해서 그 코드들을 우리가 검증하는 거고, 여러분이 와서 같이 검증을 해도 되고, 왜냐면 처음에 돌릴 때는 약간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해가면서 고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생각은 여러분이 서미션을 하고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고 테스트를 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은 우리가 그냥 알아서 검증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한테 연락을 해서 오라고 해서 같이 인터랙션해서 검증을 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합니다. 그게 옵션 1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옵션 2는 사실 선호하진 않는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건 나의 중요한 인터렉츄얼 프로퍼티라고 생각을 해서 얘를 이용해서 뭐 회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허를 써서 회사에 판다든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디스커리지 하지는 않지만 물론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경우에는 옵션 2를 이용하도록 합시다. 이 경우는 컴파일된 코드를 우리한테 제출하고 우리가 여러분의 코드를 컴파일된 버전을 기준으로 검증을 할 예정에 있어요. 벌써 생각만 해도 굉장히 어렵겠죠. 일단 컴파일된 코드를 여러분이 우리한테 보내면 그거를 돌리면 당연히 안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여러분이 굉장히 잘 짜서 컴파일된 코드를 보내지 않으면 이밸류에이션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예. 왜냐하면 거기랑 컴퓨터랑 여기 컴퓨터는 다르고, 그 말은 그쪽에 디렉토리 세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심지어 데이터를 못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옵션은 옵션이긴 한데 쉽지 않은 옵션이 될 거고, 그래서 두 번째 옵션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하나 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출 내용을 따졌을 때 여기 보는 것처럼 옵션 1에서는 이 파일들을 제출해요. 이 파일들을 제출할 때 뭐 어떤 식으로 압축해야 되는지 여기 다 잘 써져 있고, 이 PPT는 여러분한테 공유를 할게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리드미를 되게 잘 써야지 우리가 거길 따라하고, 안 그러면 여러분이 와서 하든지 되게 번거로운 작업들이 생길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한테 데이터를 주면 안 돼요. 데이터 사이즈 너무 커가지고 이메일로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차피 있는 거고 여러분이 데이터를 변경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우리가 특정한 폴더에 있다는 가정에 모든 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써가지고 이걸 해야 돼요. 이거 하는데 내 생각에 진짜 길게는 사흘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 옵션 2가 여전히 문제예요. 만약에
옵션 2에서 exe 파일로 보냈는데 당연히 안 돈다. 뭐 안 돌 가능성 거의 100%라고 생각을 하고, 안 돌았을 경우에는 그 다음 차선책으로 여러분이 GitHub에 여러분의 파일들을 이 시간, 제출 시간 전에 올린 파일들까지만 우리가 이밸류에이션 해요. GitHub에 프라이빗하게 올려두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못 보게, 아무도 못 보게 프라이빗하게 GitHub에 집어넣고, 여러분이 이제 랩에 와서 그걸 다운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세팅하는 거 해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내용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얘를 돌려가지고 결과를 보게 하는 게 옵션 2예요. 이 경우는 여러분이 좀 뭐 거의 확실히 와야 돼요, 랩에. 또 하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카피라든지, 그죠? 남의 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의 일부를 뭐 알고리즘을 뜯어다 보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남들과 다르다는 거, 뭐 여기서는 남들이란 것은 뭐 논문이랑 다르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어요. 논문하고 똑같은 거인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챌린지하는 다른 팀하고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만큼의 설명은 필요합니다. 좋아요. 코드 가이드라인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만약에 그 첫 번째 지난번에 우리가 내줬던 거랑 약간 다르게 구성이 돼 있어요. 보면 케이스 베이스를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폴더로 나눠 놨잖아요. 만약에 요거를 못 따르는 이유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앙상블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리드미 파일에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잘 해두도록 합시다. 그게 아니라면 정말 피할 수 없이 요 구조를 피할 수 없다. 그 경우에는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다. 그러면 요 구조를 꼭 따라서 제출하도록 합시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일이고 조교들이 검증을 할 거고 뭐 조교들이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프로시저를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는 여러분이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신경을 되게 많이 쓰도록 하세요. 요거 만드는데 미리미리 만들어 놔보고 최종 제출할 때 더블 체크해서 보내도록 합시다. 뭐 요게 새로 지난번 가이드라인에서 업데이트된 버전인데,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내줬던 데이터들 407개 데이터 플러스 5개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이라고 했을 때 이미 설명한 게, 이 5개 밸리데이션 셋은 이 407개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의 일부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5개 밸리데이션 셋은 무시하라고 했었죠. 그럼 407개 데이터 셋 중에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어느 게 트레이닝이고 어느 게 밸리데이션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그 구분을 하는 방법이 여기 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CSV 파일을 여러분한테 샘플을 보내줄 테니까 여러분이 어느 거를 트레이닝으로 썼고 어디서부터를 테스트로 썼다, 밸리데이션으로 썼다 라는 것을 요 파일들을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합시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리드미 되게 중요하다고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뭐 엔지니어로서 나중에 남들하고 뭔가 코드를 공유할 때 이 리드미는 굉장히 중요한 파일이어서 이번에 한번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잘 작성하도록 합시다. 리드미 보통은 영어로 작성해요. 근데 이번에는 뭐 한글로 작성해도 괜찮도록 합시다. 자, 여기가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 이 체크리스트를 잘 보고 따라서 다 됐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한테 보내도록 하세요. 잊지 말고 GitHub에 만약에 옵션 2를 선택한다면 GitHub에 파일을 올려놔서 코드 밸리데이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한테 옵션 1이다, 옵션 2다 라는 것을 이메일로 확인시켜 주세요. 이메일 보낼 때 같이 보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최종 검증 검증 방법은 얘기한 것처럼 우리한테는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은 200개의 데이터, 200 서브젝트에 대한 데이터가 추가로 있어요. 이건 여러분의 뭐 이밸류에이션 데이터로 리더보드 데이터랑도 다른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데이터고 아무도 본 적이 없는 데이터고, 얘들을 이용해서 검증을 할 거고, 일부는 당연히 뭐 그 이미지가 있는 것도 있고 케이스 베이스 데이터도 있어서 모두 다 활용해서 할 거예요. 뭐 랜덤 시드 이슈 등을 때문에 할 때마다 값이 살짝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본 것처럼 여러분 그 리더보드 랭킹을 보면 그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차이를 충분히 날 수 있을 때까지 돌려가지고 확인을 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몇 가지 그 지난 시간 동안 이밸류에이션 관련해서 들어온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게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 외부 데이터는 못 써요. 이건 우리 그 챌린지의 처음부터의 룰이었어요. 그리고 리더보드 데이터도 못 써요. 네.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건 트레이닝 데이터고, 그 트레이닝 데이터를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으로 나눠서 써야 되는 거지, 리더보드를 트레이닝 데이터에 넣는다든지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넣는다든지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더보드 공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 밤 자정이 마지막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쪽에 계속해서 점수를 올릴 수가 있고, 최종 성적은 꼭 올려야 됩니다. 그 성적을 기준으로, 또는 그 리더보드에 올렸느냐 마느냐를 기준으로 뭐 참가 확인증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가 확인증을 내줄 거고, 또한 뭐 모르겠어요. 조그만 경품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션 할 때 우리가 뭐 50명 팀이 낸다면 50명을 다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위에서부터 이밸류에이션을 할 거고,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충분히 위에 팀들이 컨펌이 됐다고 하면 그 정도로 이밸류에이션 끝날 거예요. 다시 와서 상위 팀만 할 수 있고, 그래서 리더보드 성적이 되게 대단히 중요해요. 다음에 리더보드에 사기 쳐봤다 소용없어요. 우리 다시 이밸류에이션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적어도 15개는 할 것 같아요. 15개 플러스 알파 정도로 해서 충분히 확인할 예정에 있습니다. 데이터는 보내지 마세요. 데이터 여러분도 알듯이 굉장히 커가지고 보내면 우리 되게 힘들어하니까 코드만 보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팀의 것을 표절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검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상팀의 경우에는 축하합니다. 수상팀. 몇 가지 요구 상황이 있어요. 먼저는 설명 및 참가에 어때 따른 후기에 대한 동영상 촬영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러머니가 있을 거고, 그 학부장님이 이제 상장을 수여하는 것도 있을 거고, 밥도 먹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참가한다는 조건입니다. 수상팀은 이 앞으로 있을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의 이벤트에 참가한다는 조건으로 수상이 결정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은 모두 다 끝이 났고, 챌린지의 메인 파트, 그 결과 나오기 전까지 이제 메인 파트가 이제 완료가 된 것 같네요. 그동안 거의 한 달 반 플러스 알파 시간 동안 되게 모르겠어요. 이게 재밌었을 수도 있고, 많은 것을 배웠을 수도 있고, 되게 힘든 시간일 수도 있고, 근데 적어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한테 뭔가 이번 방학은 그래도 내가 이거 하면서 뭔가를 했다는 일종의 achievement, 이렇게 뭔가 성취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대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성적이 좋게 나와가지고 수상하는 시점에서 얼굴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